산업기사 실기편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그 산업 실기 이렇게 따겠습니다. 따서 6-1강 6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감리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감리란 무엇이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건축주가 건물을 지으려면 일단은 설계를 하겠죠. 설계를 해서 시공업자에다가 시공업체에다가 시공을 맡기겠죠. 이렇게 시공을 맡기면 이 건축주가 이 시공이 안전하고 또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죠. 이 시공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감독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감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 감리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리라고 하는 것은 이 건축주가 발주자죠. 이렇게 발주자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력 설비인 경우에는 이 발주자가 한국전력이죠. 물론 이렇게 건축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감리를 받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 설계 들어가고 시공에서 감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감리라는 것은 설계부터 감리가 들어가죠. 여기서 시공이 들어가면 우리가 착공 전에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뭐 현장 조건에는 적합한지 뭐 등. 그래서 착공 전에 우리가 봐줘야 될 검토할 사항이 있고, 착공 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쭉 가서 기성검사도 하겠죠. 그런 기성검사 다음에는 여러분이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죠? 그럼 준공검사 하고 나면 이렇게 유지하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지침 정도, 요까지를 우리가 감리자의 역할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 감리의 목적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감리의 목적은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적합성 지도, 이렇게 적합성 지도를 통해서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안전하고 적절하게 시공이 행해지느냐 이루어지느냐, 이걸 보자는 게 우리가 감독이죠. 감리죠. 그러면 이랬을 때 제가 왜 적합성 지도라는 말을 땄냐면, 이 앞 글자입니다. 이렇게 앞 글자를 제가 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적법성입니다. 법적으로 적법하냐, 그러면 우리가 전력 설비법이 있죠. 이렇게 전기에. 이런 전력 설비법에 이게 적법하냐 법적으로, 이걸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합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도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설계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설계도서가 이는 법에 적합하냐,
이걸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능입니다. 성능. 우리가 이 수배전 설비에 보시면, 이 수배전 설비에 보면 변압기 있죠. 이렇게 변압기, 뭐 차단기, 뭐 이런 것들이 성능은 괜찮으냐 이런 걸 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도입니다. 지도라는 이야기는 이 설계 도서가 이 적합한지, 또 우리가 설계를 이게 지금 시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공을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공정 관리 해야 되죠. 이렇게 공정 관리, 또 시공하면 시공 관리, 또 여기 자재들이 있죠. 이렇게 자재도 있고 이 품질 관리도 합니다. 이렇게 품질 관리도 하고, 또 중요한 공사에서 들어갈 때 안전 관리도 하겠죠. 그 다음에 민원이 제기되면 그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걸 우리는 환경 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도를 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기술 지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감리의 목적을 적합성 지도라고 했습니다. 그 첫 글자를 따서 이때 적이 적법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합이 적합성이고요. 그 다음에 성능, 그 다음에 지도는 우리가 시공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또 설계도서가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감리의 목적인 거죠. 제가 페이지를 조금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결국에는 우리가 감리를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둘 수 있겠죠. 한 개는 이렇게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설계 감리 파트가 있고요. 한 개는 전기 공사죠. 다시 말하면 시공입니다. 시공을 할 때 시공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적합하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이런 시공 감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먼저 이래 설계 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설계 감리를 보는데 우리가 지금 기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봐주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설계 감리를 할 때 이 하는 게 설계도서죠. 이 설계도서가 이 관련 전기법이 되겠죠. 그죠? 관련 이 법령에 이 적합하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설계도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설계도서란 뭐냐?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설계를 했으면 이렇게 설계 도면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 설계 도면이 나오면 이 설계 도면을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 도면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그러면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조동은 어떻게, 용량은 어떻게 되고, 변압기 용량입니다. 차단기 용량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조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술 계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 계산서. 그 다음에 이 기술 계산서가 됐으면 이 공사, 쉽게 하면 공사비 내역을 뽑아야 되겠죠. 이걸 공사비
산출 내역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크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설계도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서란 무엇인가가 아직 우리가 이 산업기사 실기 문제에 아직까지 출제가 되질 않았죠. 그래서 설계도서란 무엇인가라면 당연히 설계도면이 들어갈 거고요. 설명서가 들어갈 거고 기술계산서가 들어갈 거고 내역서가 들어간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에 봐줄 때 설계도서, 이게 설계 감리를 왜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설계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했느냐라는 의미를 둬서 우리가 이거를 설계의 경제성 검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이 전력시설이 이렇게 전력시설이 지금 그 현장에 설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이 현장에 잘 맞느냐 또 이게 적합하냐 이런 걸 한번 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기 기기들 있지 않습니까? 변압기나 이런 것들이 이런 전기 기기들이 처음에 설치를 해서 마지막에 폐기할 때까지 총 드는 비용이 있겠죠. 이렇게 기기를 쉽게 하면 변압기를 설치를 해서 오래돼 가지고 폐기한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 이거를 우리는 단어를 참 예쁘게 써죠. 이거를 우리는 생애 주기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죠. 이렇게 검토를 해서 여기에 있는 이거 설계감리입니다. 설계감리의 목적의 하나가 뭐다?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시설물이 현장에 잘 적용이 되느냐, 또 생애 주기의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출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기출이 됐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어떻게 적용이 잘 되는지, 또 생애 주기 비용이 어떻게 되는 키워드를 좀 여러분이 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3번째는 그러면 설계 감리를 하고 난 뒤에 여기에서 우리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겠죠. 그럼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으니까 설계 감리를 할 때 우리가 꼭 기록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꼭 기록을 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우리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우리가 일단은 감리가 어려우겠죠. 이렇게 감리가 어려우면 이거를 우리가 감리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서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감리를 좀 봐달라는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감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가겠죠. 이렇게 감리하라는 지시를 내려가는데 이 감리를 하면서 이거 부득이 설계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변경이 되면 이 설계된 변경을 설계는 누가 합니까? 설계자가 하죠. 이렇게 설계자가 설계를 하니까 이 설계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변경이 됐고 또 변경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감리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여기에 있는 감리 요청서, 그 다음에 감리를 어떻게 지시했느냐, 그 다음에 이 협의 내용은 뭐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다 남겨야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설계, 기록부 이렇게 하죠. 이렇게 기록을 다 남겨야 되니까. 남겨서 이 개개인의 이런 것들을 다 하루하루 다 써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설계, 여러분 회사 다닐 때 업무일지 쓰시죠. 그 업무일지하고 같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리 일지라고 하죠. 요렇게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꼭 필요한 서류가 요렇게 있겠죠. 요청서가 감리 요청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지시했으면 요 지시부가 있겠죠. 기록이. 그 다음에 협의를 했으니까 협의된 기록도 있겠죠. 그걸 협의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걸 다 기록을 했죠. 이렇게. 그걸 기록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감리 일지 써야 되죠. 요거를 우리가 설계 감리에서 제출해야 될 서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출이 됐습니다. 그럼 기출이 됐다고 해서 실기 시험에 안 나오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실기 시험은 계속 기출된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그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계 감리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번호가 모르겠는데 이제는 시공 감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공 감리는 전기 공사 감리죠.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리를 할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공 감리를 할 때 여기서 먼저 봐줘야 될 게 우리가 감리하는 사람이 현장에 직접 가서 이렇게 감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상주 감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현장에 안 가고 사무실에서, 사무실이 감리 업체죠. 감리 업체의 사무실입니다. 요 사무실에서 이 상주하는 이 감리들을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지원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상주 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뜻을 아시겠죠? 이렇게 현장에 직접 가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 공사가 뭐 적합하게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현장에 보는 사람이고, 비상주 감리는 이 상주 감리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하다 보면. 그래서 이 상주 감리들을 도와줘야 될 일들이 많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비상주 감리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할 거냐, 뭐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그죠? 상주하는 상주감리원이 있겠죠. 이렇게 상주감리원이 있고, 현장에 상주는 안 하지만 사무실에서 이 상주 감리원을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비상주 감리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이 현장에 상주해가지고 감리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이 공사가 이 적합하게 안전하게 시공되고 있나 이런 걸 보는 거 아닙니까? 시공 상태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상주 감리원은 이분들이 현장에 있으니까 뭐 서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을 검토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비상주원들이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비상주원의 역할, 그죠? 비상주 감리원이 어떤 업무를 하느냐는 거죠. 역할이 뭐냐? 그럼 비상주 감리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여러분 감리를 하는 게 설계도서를 지금 설계도서가 적합한지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제일 먼저 이 설계도서가 적합하냐, 적절하냐, 그죠? 적절한가, 다시 말하면 적합한가,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거 보고, 두 번째는 이게 시공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느냐, 그죠? 시공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느냐, 그럼 이게 대한 해결 방안은 없겠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득이 설계자가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가 들어오죠. 설계 변경을 해가 들어오면 이걸 감리자하고 협의를 하죠.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 설계가 변경된 걸 누가 검토합니까? 이 상주원이 상주 감리에 검토를 못 하죠. 이것도 당연히 비상주 감리원이 검토를 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민원이 문제가 제기될 거 아닙니까? 민원 문제가 들어오면 이것도 누가 해결합니까?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마련해서 이것도 상주 감리에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기성검사를 하죠. 이렇게 기성검사를 하고 이렇게 준공검사를 하는데, 그럼 이 기성검사는 뭐냐 이러면,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1층, 2층 쪽 올라가면, 예를 들어 뭐 건축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15층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이 공정이 이루어지면 요게 좀 금액을 지불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야지 이 시공업자가 그 형편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금액을 좀 중간에 지불하려고 그러면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공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검사하는 거죠. 검사해서 요게 중간 금액을 지불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성검사라고 합니다. 이런 등의 역할을 하는 게 무슨 감리원이다? 비상주 감리원이다. 그래서 비상주 감리원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누굴 도와준다? 상주하고 있는 감리원을 기술 지원을 해준다. 쉽게 하면 상주하는 감리원들이 서류도 없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도서도 없을 거고, 이런 것들은 상주하는 감리원들이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상주원이 도와준다, 기술적으로 지원해 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전기공사 감리를 한번 볼게요. 시공이죠. 시공 감리인데, 일단은 우리가 감리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검토될 상황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공사가 착공이 됐으면 이렇게 착공이 됐을 때 또 검토 사항들이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중간에 대금을 좀 지불해야 되니까 이걸 우리는 뭐 기성검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완공이 되면 준공됐죠. 그건 준공검사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지침 정도, 그죠? 요 정도로 우리가 마련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까지를 우리가 감리원이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착공 전에 이렇게 좀 페이지를 넘길게요. 착공 전에 이렇게 건축물이 또는 전력 설비가 전력 시설물이 지금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착공 전에 우리가 봐둬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지금 당장에 지금 착공이 안 됐죠. 착공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착공 전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에 어디 현장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장에 이 건물을 시설하는데 현장의 조건이, 그죠? 현장 조건에 착공을 할 수 있는지 이 부합의 여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렇게. 현장 조건에 맞나 안 맞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느냐. 시공은 가능한가. 이거를 봐야 되겠죠. 시공은 가능하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반 건축물을 생각해 보면 이 안에 전기시설만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전기도 있을 거고 소방시설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건축물로. 그렇다면 이 다른 공정하고 또 서로 부딪히는 건 없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죠. 다른 공정들 이거하고 우리가 상호 잘 맞느냐. 이걸 우리가 상호 부합 여부라고 그러죠. 요것도 한번 봐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의 목적인 착공 전에 이거 먼저 봐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현장 조건은 맞느냐. 시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착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하고 부딪히는 건 없느냐. 이래 봐주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봐야 됩니까? 설계 도서가 적합하냐. 이렇게 설계 도서가 시공을 하는데 적합하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 설계 도서에 빠진 부분이 없느냐. 누락된 부분, 그죠? 누락된 부분은 없느냐. 또 오류는 없느냐. 이런 걸 봐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시공을 하는데 시공은 가능한데 시공을 할 때 이렇게 시공을 할 때 원활하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요게 착공 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질 못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착공 전이다 라고 하면 현장 조건에 맞나 안 맞나. 근데 시공은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럼 시공은 가능하다면 여기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느냐. 이렇게 문제점을 분석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전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소방시설도 올라가니까 두 개 부딪히지 않느냐. 부딪히는 부분은 없느냐. 이런 걸 봐줘야 되겠죠. 여기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한 거는 설계도서가 맞나 안 맞나 이걸 보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외우려고 하면 좀 힘들죠. 그래서 외우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현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제가 기성검사는 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착공 단계, 이제 착공을 했으니까 그러면 착공 단계를 보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착공 전에 우리 검토할 사항이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뭐? 시공이 가능하나 안 하나?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이제 착공을 들어갔습니다. 그럼 착공이 들어왔을 때 이때 우리가 또 뭐를 검토해야 되느냐는 거죠. 예.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검토가 돼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게서 요 중간에 쭉 가면 여기에 기성검사가 있고 중공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사가 시행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공사가 이렇게 시행이 될 겁니다. 공사가 시행이 되면 이 감리해야 되죠, 이게. 그죠?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감리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한다 그러면 요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착공 후니까 기성검사 해야 되고, 당연히 뭐 이 준공 크기에 따지면 이 준공검사 감리라 그러죠. 기성검사 감리도 하고 중간검사 감리도 하겠죠. 그러면 이제는 준공검사 했습니다. 그럼 준공검사를 했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시설물을 인계해야 되죠, 이렇게. 그럼 인계를 해야 되겠죠. 이때도 뭐야? 감리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거 말고 그럼 시설물이 완성이 됐으면 이렇게 우리가 유지 관리 지침 정도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래 착공 뒤에는 이런 절차를 가지죠. 이런 절차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정도는 뭐 참고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 좀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감리 업체가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 감리 업체가 그러나 감리업을 하는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 감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 감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종합 감리업하고 딱 날라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종합 감리는 5월입니다. 그지? 모든 뭐 전력시설물 그럼 다 감리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 감리업은 요거보다는 조금 한계를 주고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문 감리업은 이렇게 전문 감리업은 여러분이 부터 와닿지를 않을 건데 용량이 우리가 전기 용량이 100메가와트입니다. 이렇게 100메가와트 미만입니다. 발전 용량입니다. 이렇게 발전 용량이 100메가와트 이하고 다시 송배전선로죠. 이게 이렇게 송배전선로인데 여러분들이 전봇대가 얼마입니까? 22.9kV 아닙니까? 그래서 요건 가능하다는 거죠. 100MHz인데 이거는 우리가 전봇대가 배전선로죠, 이거. 배전선로가 22.9kV인데 여기서는 100kV 미만입니다. 전기 용량은 10메가와트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는 100kV 미만이니까 똑같습니다. 100 단위만 다르죠. 그래서 전봇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배전선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건축물은 5,000
5,000kW 정도 미만. 5,000kW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건축물이 3만 미터 제곱입니다. 우리 그 일본 현장에 나가면 요게 이걸 우리는 그 해배라 그럽니다. 3만 해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쓰셔도 되고 그럼 많이 쓸 겁니다. 아마 현장 나가면 이렇게 3만 해배 미만의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을 이게 들어가는 뭐 수용설비입니다. 전기가 들어가는 수용설비. 그러면 여러분이 선뜻 이렇게 100만 메가와트고 이거 전기는 알겠는데 전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우리가 발전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뻥튀기 하죠. 이렇게 뻥튀기 하면 154 킬로볼트, 345 킬로볼트, 그 다음에 765 킬로볼트를 해서 여기 변압기 달고 이게 송전선로죠. 요거 요게 배전선로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가 지금 얼마 22.9kV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만 kV면 배전선로네, 송전선로는 안 되네 이렇게 여러 감을 잡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5,000kW라면 이 규모를 잘 모르겠죠. 이래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일반 가정집이 있죠. 가정집 한 세대 용량을 3kW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면 5,000kW라면 대충 얼마쯤 됩니까? 한 1,700세대 됩니까? 이렇게? 엄청나죠? 이 정도 여러분이 생각해서 가정집이 요거는 참고로 기억해 두십시오. 가정집이 용량을 설계할 때 3kW 정도로 잡는다. 그러면 5,000kW 같으면 1,700세대 정도 되구나. 이 정도로 규모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죠. 이게 10,000 메가와트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정도 되느냐면 세대로 따지려면 좀 힘들죠.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좋게 우리가 국제 경기장 있죠. 국제 축구장. 이 규모, 축구장 규모 마시니까 이거의 한 20배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100메가와트가 어느 정도 되구나 라는 거는 감을 잡으셨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종합 감리업 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 감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전문 감리업 이렇게 전문 감리업의 조건도 있습니다. 이 조건이 전부 기술사예요. 그래서 기술사도 있고 아니고도 있고요. 그래서 급수로 이야기하면 특급입니다. 특급이 2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급은 전기에서 특급은 거의 다 기술사입니다. 그 다음에 고급이 전부 2명씩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중급도 2명이 들어가죠. 그럼 총 6명 아닙니까? 플러스 2명. 이 2명은 중급이 돼도 됩니다. 그래서 한 8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급은 2명씩이고요. 그럼 전문 감리업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줄이면 되죠. 이렇게. 그래 특급이 1명입니다. 기술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급이 몇 명? 고급이 1명이 들어가도 좋고요. 중급이 1명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 특급만 1명 있으면 되죠. 그래서 전문 감리업은 특급 1명에다가 플러스 1명. 몇 명만 있으면 돼? 2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감리업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가 있습니다. 갖춰야 될 장비가. 그래서 대개 이 장비들은 여러분이 뭐 접지장계 뭐 이런 것들인데 뭐 후쿠메타는 전류계죠. 전류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됩니다.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에 이래 접지장계나 이런 후쿠메타 이런 거를 보정을 해야 되죠. 개척기니까. 이 보정기간이 얼마고 이 시험에 나와요. 보정기간이 얼마고 1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감리업체는 이렇게 했는데 이 감리업체가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합감리업은 기술자가 몇 명이 필요하노?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 그 특급 2명, 고급 2명, 중급 2명에서 6명이죠. 플러스 몇 명이다? 2명이다. 요렇게 여러분이 해서 이 용량이야 여러분 참고로 전기를 공부하시니까 참고로 보시고 종합감리업은 특급 2명, 고급 2명, 그 중급 2명, 그 플러스 2명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감리는 거의 끝났는데 여기 시험에 요런 게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참고로 보십시오. 참고로 설계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전기 설계업이죠. 그러니까 전기 설계업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 설계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설계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업은 전문 설계업이 나눠져 있어요. 전문 설계업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1종이 있고요. 이렇게 2종이 있다고요. 요것도 차등을 두거든요. 그러면 종합 설계업은 뭐랄까요? 5월입니다. 전기 설비 올. 그러면 2종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요거는 전력 설비라는데 종합 감리처럼 조금 적은 용량을 하겠죠. 그 다음에 2종은 일반 수용 설비입니다. 건축 설비 요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전문 감리 있죠. 이렇게 전문 감리업에 할 수 있는 용량들이 있었죠. 100메가와트, 그 다음에 100kV 미만이죠. 이렇게 요거 이 송배전 선로죠. 이렇게 송배전 선로고 또 우리가 수용가는 얼마였습니까? 5,000kW 미만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얼마였습니까? 3만입니까?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 정도의 수용가를 하는 거는 1종입니다. 요거는 몇 종이다? 2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시험 출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험 출제에 감리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래 종합 설계업을 할 때 기술자는 어떻게 되노?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 설계업은 여기는 특급이라는 말보다 기술사란 말이 바로 들어갑니다. 설계업은 특급이 기술사거든요. 기술사인데 기술사 아닌 사람도 특급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잘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현장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은 특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기술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특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하시고 설계업은 반드시 특급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기술사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설계는 기술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명. 아시겠죠? 특급이 아닙니다. 2명이고 그 다음에 설계사가 2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원이 2명. 요 정도 있어야지 종합 설계업을 됩니다. 여기서는 특급, 고급, 중급 이런 용어가 없죠.
이렇게 기술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사는 여러분이 기사 따고 난 뒤에 경력 얼마 있으면 신청하면 됩니다. 요렇게 해야 되고, 여기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기출문제입니다. 여기 기출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앞에 감리업을 할 때 비슷하죠? 감리도 뭐야? 2명, 2명, 2명 아닙니까? 요거는 뭐 특급, 요거는 뭐 고급, 요거는 뭐 중급 아닙니까? 플러스 2명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 기출됐기 때문에 감리업도 기출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 다음에 그 안에 더 상세하게 용량이 얼마고 이 정도는 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주죠, 이렇게. 그러면 전문 설계업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설계업은 전기 설계입니다. 전기 설계는 종합이든 전문이든 다 뭐가 필요하다. 예, 기술사가 필요하죠. 기술사 몇 명? 여기서 줄겠죠. 1명입니다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도 이 전문 설계업은 1종이 있고 2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류가. 그러니까 1종이 좀 세죠. 1종이 세니까 기술사 1명. 여기 2명이죠. 1명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설계사 1명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그 보조원은 1명. 절반 줄죠. 그러면 1종입니다, 이게. 1종이고, 여기 2종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아까 5,000km 일반 수영 아닙니까? 그래요. 기술사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기술사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으면 돼? 설계사 1명 하고요. 또 뭐, 보조원 1명 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2종은 기술사가 없어도 된다. 자, 요렇게 지금 그 감리를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요 다음 강의에는 실전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